행동하셨겠죠? 진짜 머릿속에? 그렇죠. 그때 북한에서의 최대 구호가 뭔가면 예.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요. 예. 예. 그게 뭔가면 조선인민이라는 건 이제 북한의 백성들 보고 얘기하는 거고 네. 철천지라는 거는 하늘, 네. 하늘과 땅을 네.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를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무슨 원수냐? 예. 미제 침략자들이라고 그래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예. 미제 침략자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구호도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고 소리쳐요. 소멸하라, 소멸하라, 소멸하라. 소멸이 뭐예요? 사라질 소, 멸망을 멸잖아요. 그렇죠. 아예 사라져서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구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런 구호를 외쳐대고 그 조그말 때부터 땅크 그림이 있으면 땅크, 그다음 우리 그냥 공화국 땅크하고 미국 놈 땅크 이 두 개예요. 그냥 두 개 땅크 싸워도 항상 공화국 땅크가 있고 미국 놈 땅크 박살나고. 그렇죠, 맞아요. 총 사격 이런 거에 이런 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한국의 관역은 동그랗게 돼가지고 10점, 뭐 9점, 8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북한 관역은 그냥 콧대 이렇게 그다만 거 이런 미군 관역을 쏘고 눈 가리고 멍둥이 들고 가서 이렇게 막 때리는 것도 다 미국인 이런 관역을 세워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세뇌가 됐겠어요. 거기에 6.25 때 전쟁 이런 미군이 16개 주둔국가를 등에다 업고 북한을 침략을 해서 북한의 저 항해도 신천에서 저지른 뭐 만행이다 해가지고 교과서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허드슨 목사라 해가지고 교과서에 허드슨 목사라고 나와요. 네네. 허드슨 선교사라고 나오는데 맞아요.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다고 이마에다가 인두에다가 인두 알죠? 인두. 남 녹여가지고 이렇게 땜하는 인두에다가 청산수 묻혀가지고 여기다 도족이라고 썼다는 거 교과서에 그림까지 있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라 그러면 상당히 혐오감과 중호감과 이게 그렇게 이빨 올랐었죠.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그 암암리에 뭐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뭐 한국의 미디어를 접한다든가 이렇게 헤이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거 이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래. 그러면은 좀 나만이 어떻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나만을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나만이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말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으셨나 봐요.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 넘어올 때 그때는 케이팝도 한국에 없었어요. 97년도에 케이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네요. 한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네요. 93년도, 94년도 그때 내 군대 생활할 때인데 삐라가 오게 되면 그냥 이영평 데이, 신중철 데이, 그다음 또 그 김만철 가족 넘어오고 한국 가서 잘 살고 잘 놀고 이런 선물 받고 그냥 그런 것들 삐라가 그냥 넘어오니까 거기에 무슨 지금의 뭐 케이팝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미디어가 없었고 이게 김일성이 죽고 나서 중국과의 낮은 선봉이 열리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99년도, 2000년대에 서서히 그때부터 이렇게 여기 말하는 옛날에 CD라 그러나요? 그런 것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USB, 옛날에 MP3부터 시작해서 접하게 됐지 제가 있을 땐 그런 걸 접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 생활도 바로 전방 앞에다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군대에서 맨날 보여주는 게 심리작전의 내막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탈북해서 가게 되면 처음엔 저렇게 잘해주다가 뭐 비밀 싹 뽑아먹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 오성호각 자르겠다 여기다 목에다 놓고 양옆에 사람이 눌러가지고 목 졸라 죽이고 막 고문 사람 다 뺏기고 고문해가지고 요만한 뼈창겠다가 막 집어 던져서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에서 찍은 건지 어디서 수입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북한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강화도에 차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장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북한의 군관들이라 그러는데 저거 한국에 있는 전기는 이빨이 당겨가지고 북한 쪽은 시꺼멓고 한국 쪽은 훤해요.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럼 기차 불 쫙 켜져 있는 것처럼 불이 켜져 있는데 전기 죄다 끌어다가 저기 갖다 놨다 그래요. 그리고 차 저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차를 갖다가 한 100여 대 갖다 놓고 기름 채워가지고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심리작전에 넘어가지 말으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원장님이 처음에 저기 수현 형님, 두채 형님이 넘어왔잖아요. 남한에 오셨잖아요. 중국에 통역해서 갔다가 이제 중국에 다시 넘어갔다 다시 북한을 못 가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어떻게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걸 처음에 안 게 군대 생활할 때 처음 알게 됐나요? 그랬죠. 근데 원장님 저기 엄마 아빠는 추방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추방된 것도 처음에 언제 알았나요? 그럼 추방된 거는? 추방된 건 제대돼서 알았어요. 추방된 건 몰랐어요. 제대돼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 형님, 두째 형님 남한에 와서 사시는 건 언제 하셨어요? 한국에서 산다는 거?
한국에 왔다는 건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듣긴 들었잖아요, 그래도. 북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인재를 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네. 엄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형이 한국에 놀가지를 났으니까 네. 말하는 것도 생활도 걸리지 않게 잘하라고. 근데 이 편지를 군부대 편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군대 생활할 때 사인 민간인을 민간인 집에다가 네, 주소지 집에다. 저걸도 걸려 해주게끔. 왜냐면 군대 검열하니까. 딱 검열하고 들어오니까. 근데 대부분 군대 생활에서 좀 여유 있고 눈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민간인 집을 알아줘가지고 물건이라든가 물품 같은 거 이제 훔쳐서 갖다 주고 팔고 또 뭐 이렇게 얻어오고 이런 거 막 돌리고 유통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 저 지금 이해됐네. 나는 그게 어떻게 그 편지가 그렇게 갔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민간인에서 이렇게 왔구나. 군부대로는 못 들어요. 이해됐어요. 저 그 이해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또 엄마가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를 제대돼서 알았어요. 그거 엄마 쓴 편지 아니에요? 그 편지 말고도 여러 가지 편지가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 제대돼서 집에 갔는데 집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언제 추방당했냐니까 내 군대 나간 해 추방당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이때까지 쓴 편지는 누가 썼냐 이거지. 나는 그 추방당하기 누가 쓴 거예요? 주소를 보내줬는데. 근데 내 편지를 보고 우리 바로 옆에 집이 이민반장이에요. 여기로 말하면 동장인데 그 동장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같이 옆집 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인 것처럼 편지를 써서 내한테 계속 보낸 거예요. 그분은 왜 대신 써서 보냈지 왜? 혹시나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총 꼬꾸리 둔다든지 남손 넘어간다든지 이럴까봐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엄마 혹시도 몰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혹시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 고무릎에 원장님 손바닥 그때 총상 입을 때 저 잠깐만 이거잖아요. 아우 엄청 아팠겠어요. 이 기사 이렇게 엄청 아팠겠어요. 이게 총상 입었던 거잖아요 그때. 총은 일로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 진짜 원장님 여기 딱 저울로 들어갔는데 그때 심정이 진짜 그거 자살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죠. 이게 왜냐면 북한에는 생명이라는 게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정치적 생명이라는 게 있고 육체적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적 생명은 그냥 뭐 내가 먹고 살고 그냥 저 쓰레기같이 살던지 어쨌든 막된 삶을 살던지 그냥 목숨 유지하기 위한 생명이 그냥 육체적 생명인 거고 북한에서는 정치적 생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정치적 생명이라는 거는 이제 당원이 돼가지고 조선노동당원이라는 당원이 돼가지고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나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는 그렇죠.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는 게 정치적 생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 생명을 잃은 사람은 육체적 생명은 북한에서 있을 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이 남손 넘어갔는데 내가 과연 정치적 생명, 입당이라는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장가 가기도 힘들고 대학 가는 건 더 꿈도 못 꿀 거고 사회에 나와서도 막말하다가 뭐 쓰레기 취급받으며 사는데 이러고 사느니 뭐하러 살겠나 싶은 생각도 그때 했었죠. 아니 근데 그럼 지금 원장님이 한의사 자격증 따기 우리 한국인들도 엄청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가천대 경작과 졸업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엄청 이게 한의학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따야 되는 거거든요. 자격증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 한국에 거의 그 공부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만 해요. 저도 가천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한의학과 학생들을 알아서 알아요. 한의대학 있잖아요. 가천대학교에. 너무 이게 따기 힘든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공부를 머리는 좀 좋으셨는데 공부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했나요? 공부를 갖다 어릴 때부터? 조금 할 때부터 공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기 싫었을 뿐더러 공부하고는 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 두째 형님도 잘하셨잖아요. 그 형은 학교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근데 원장님도 그때 그러면 그런 영향 좀 받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일단 배고프니까 공부에 신경 못 썼던 것 같고 아니 무슨 뭐 건강상도 식후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님도 그때 어머님도 좋은 이게 좋잖아요. 어머님 집안도 집안이 좋은데 뭐 북한에서 엄마 집안이 좋은데 그래 너네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러지는 않죠. 다 시집장가 가서 각자 자기 집 자식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챙기지 너도 시집 갔는데 이렇게 못 사는구나 이렇게 하고 오빠가 도와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그러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한 집에서 살 때나 그렇지 서로 시집장가 가서 이렇게 각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 네가 내보다 못 사니까 네 좀 먹고 살아라고 돈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쉽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거는 그런 것들은 북한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 둘째 형님은 가난해도 엄청 열심히 했네요. 그죠? 그렇죠. 수현이 형님, 그죠? 둘째 형은 네. 아무튼지간에 공부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 들어가 여기를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100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100일에. 네. 아. 100일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그때 30일 동안 격리당해 있었거든요. 30일이란다. 3개월 동안 격리당해 있었거든요. 3개월간. 아. 그리고 공부 못했지. 네. 그리고 홍역이라는 걸 걸렸어요. 네. 홍역이라는 걸 걸려가지고 또 한 달 20일인가를 또 집에서 혼자 격리당하면서 못했지. 네. 그리고 열병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때 지금은 한국에 없지만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하는 그 파라티푸스라는 열병을 알아가지고 예. 설사 짝짝하면서 아. 또 학교 못 갔지. 아. 그리고 10살 때 학교 갔는데 10살 때 이제 음악 소조라는 데 뽑혔어요. 아. 그래서 그때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는 1년 365일 행사예요. 아. 봐봐요. 1월 1일. 여기는 음력을 세지만 북한은 신정을 세요. 그쵸. 1월 1일 설날 행사. 네. 2월 16일 매 달마다 했어요. 네. 2월 16일 김정일이 태어난 42년 2월 16일 해가지고 네. 김정일이 행사. 네. 3월 달에 간신히 없어요. 네. 4월 달에 갔다가 4월 25일 네. 조선인민군 창건절이 있어요. 예. 5월 달 5월 5일 날 있어요. 예. 6월 달 6월 6일 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여기를 말하면 어린이날 같은 어린이 행사 이런 건데 네. 그거 있죠. 7월 달에 7월 27일 네. 뭐 전쟁 이겼다 그래가지고 전승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행사했어요. 네. 8월 달에 8.15 있어요. 아. 9월 달에 9월 9일 공화국 창건 있어요. 네. 10월 달에는 또 10월 10일 당 창건 행사가 있어요. 네. 11월 달에 없네요. 네. 12월 달에 또 12월 24일 김정숙 저거 뭐야 김정숙이라고 김일성 마누라가 있는데 네. 그것도 막 태어난 날이 있어요. 네. 그다음 다시 또 걷고 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또 설날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수조 들어가면 1년 365일을 그냥 뺑뺑이 그냥 그 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기가 또 없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었죠. 아. 근데 그때 음악을 하셨다는데 그럼 뭐 거기서 뭐 전공 뭐 한 게 뭐 있나요? 전공은 플룻이에요. 플룻. 아, 플룻 그럼 잘 보시겠네요. 그때 배웠으니까. 지금도 집에 플룻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건 색다른데 좀 느낌이 전 지금 처음 듣는데 아니 그 분위기에서 이제 플룻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정서적이고 좀 조용하고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플룻이라는 거 그죠? 플룻 했어요. 군대 때도 군악 때서 플룻 뭐라. 아, 그래서 군악대 군악대 네. 하신 거구나. 네, 아. 플룻으로 군악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시기 잘했다는 생각 들죠, 지금 많이. 그럼요. 많이 들죠. 그럼요. 아, 뭐 솔직히 내가 한국에 안 왔으면 네. 어디 이런 구사 가운 앉아 있고 입고 그렇죠. 앉아가지고 에? 한자를 내가 네. 북한에서는 정말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던 사람이 네. 여기 와서 이제 다치고 상한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건 상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같이 형이 한국에 넘어갔는데 역적 중에 최고 역적인데 상반동분자인데 네. 내 같은 놈이 의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꿈도 못 꾸죠. 근데 나는 그게 형님이 이제 수현 형님 넘었잖아요, 남한에. 네. 그 남한에서 이렇게 이제 그때 막 부르코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어차피 살 수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형님이 둘째 형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남한으로 와서 살니까 거기서 힘들잖아요. 거기서 북한에서는. 네. 그러면 그때 남한으로 올라가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 그렇게 힘들면은? 아니 형이 하나겠다 반동된 것도 모자란데 그럼 다 같이 반동되자는 거예요. 반동부자 되자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걸 잡아 죽여야지 왜 같이 형을 따라서 남손 넘어가요. 앞길이 막혀 있잖아요. 앞길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북한 노래 중에 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네. 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우리 둘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네. 가족이라 그래도 네. 가족 따라 우리 남손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항상 자책했던 게 네. 내가 자식을 교양을 잘못했나? 아버님 그러셨어요? 네, 교육을 잘못했나? 어찌 내 집안에 이런 새끼가 나왔냐고. 아버님 그러셨다고요? 그럼요. 이렇게 했지. 그래 아들 남손 잘 갔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감히 지금이야 하겠지. 왜? 한국에서 너도 놔두겠다. 뭐 탈북자들이 돈을 보내고 하니까 지금은 북한에서 한국이 잘 선다는 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그리고 김일성이 때 김일성이 세대잖아요. 저는. 그렇죠. 김일성이 때도 다 살았을 때 근데 군대 나갈 때 김일성이 죽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때 우셨어요? 김일성 죽었을 때? 울었죠. 충동심이 대단했네 그때 당시에는. 나라 망하는 줄 알고 이러다가 진짜 미국 놈들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있고 이거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우려도 있고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울었어요. 처음에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첫날은 네. 북한에 김일성이 전문 애도곡이 없었어요.